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비타민 B가 되게 곽강을 받고 있죠.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B군을 선택할 때는 만성 피로라든지 즉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근육통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B는 처음에 발견된 건 바로 각기병인 베리베리병 때문에 발견됐다고 했죠. 비타민 B1이 티아민인데 이런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탄수화물의 대사가 억제돼 버립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즉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그것이 대사가 되지 않으니까 전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육이 무력해지고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즉 비타민 B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세포 대사, 즉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대사 기능을 잘 돌려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게 돌아가게 하는 물질을 비타민 B라고 하자 이렇게 명명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 대사에는 바로 처음 발견된 비타민 B1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물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톤텐산, 피리독신 이런 물질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대사물질에 관련된 물질이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명칭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B2, B3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면서 8개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4번, 8번, 10번 이런 데는 숫자가 빠졌을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비타민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8번이 바로 이노시톨이거든요. 이런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지게 된 거죠. 또는 비타민 B11번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바로 비타민 9번이었던 엽산하고 똑같은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번호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비타민 B17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정이 된 거는 비타민 B군은 8개인 거죠. 이런 비타민이 1번부터 12번까지 이런 B군 또는 비타민 B 복합체들은 하나로 단독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 세포 대사 과정 중에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한 가지만 특별하게 먹기보다는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음식 안에는 비타민 1번부터 12번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포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이 왜 만성 피로나 피로 회복에 많이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첫 번째로 바로 비타민 B1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B1은 바로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들인데요. B1이 부족해지게 되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피르부산이 되고 이 피르부산은 비타민 B1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피르부산이 바로 젖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근육통, 피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간에서나 세포에서 대사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피로 증상이라든지 근육통에 많이 쓰이는 비타민 B군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포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수족냉증이 있거나 늘 기운이 없는 분들은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타민 B군은 다른 작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막 재생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내염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신경 보호 작용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타민 B군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DNA를 만들어주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9번과 12번은 아주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혈관 질환의 중요한 인자로 나오고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비타민 B 6번, 9번, 12번이 꼭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포 기능의 회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군은 어떻게 주로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음식에서는 비타민 9번 같은 엽산은 바로 녹색 채소, 식물에서 많이 섭취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외의 비타민 B군들은 동물성 음식에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육류나
달걀, 유제품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를 못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제품으로 비타민 B군을 섭취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바로 함량입니다. 일단은 비타민 B군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 배출이 되고 또한 장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흡수량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권장량에 맞춘 제품들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상은 되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함량이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고함량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타민 B군들이 활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특히 체내에서 반감기가 아주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의 형태를 바꿔서 흡수도 잘 되고 체내에 오래 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프루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비스펜티아민처럼 염산기를 다른 기를 달아서 체내에 오래 남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제제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각자의 몸 상태 때문에 비타민 B군을 좀 다르게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비타민 B 9번과 12번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특별한 비타민 B군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비타민 B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9번과 12번이 빠져있는 비타민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우리가 비타민 B군을 고를 때는 앞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 B군의 용량, 함량이 적절하게 고용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두 번째 활성형 비타민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면 특별히 문제없이 비타민 B군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